안녕하세요. 캐나다 파파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영상을 켜보았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이에요. 이제 한국 청년들도 워킹 홀리데이를 가장 많이 오는 나라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 정도? 아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확히는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할당량, 즉 쿼터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늘어난 인원이 이제 할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존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용이 됐었던 그런 사례인데 단순히 이제 1년만 계시다가 1년 동안 학업이나 취업, 자유로운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긴 이제 거주의 자유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하나가 영 프로페셔널이라는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이제 코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캐나다에서 기존에 칼리지 나오시고 뭐 6개월 동안 무급이든 유급이든 취업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최종 취업까지 하시게 되는 그런 것을 코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J1 비자라고 해서 미국 인턴십이 있어요. 이제 미국의 고용주를 구해서 대학 재학 중에 혹은 대학 이제 졸업을 앞둔 시기에 나는 이런 내 전공과 맞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으니 그 회사에서 나의 취업을 허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캐나다의 경우에도 최대 2년 아마 한 프로그램이 연장을 해서 2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만약에 3가지 프로그램인데 뭐 만약에 연장을 해서 4년까지 해주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소식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생일대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데 최대 한 번이 아니고 기간도 늘어났고 그 인원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올해만 하더라도 뭐 벌써 인원이 다 차서 나는 계획하고 있었는데 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의 기회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적용이 되느냐, 내년에 적용은 되지만 언제 신청자부터 적용이 되느냐, 이거는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보고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제도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젊은 청년들이
북미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말 좋은 거죠. 뭐 돈 내고 캐나다나 미국 유학하시려면 캐나다는 그래도 저렴한 편인데 미국은 아마 1년에 한 5천만원, 6천만원 정도? 생활비 포함이겠죠? 그 정도는 거의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가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그런 고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나는 뭐 돈을 안 벌어도 좋다, 나는 경험이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도전하시고, 네, 물론 그 전에 여기에 체제하시려면 일정 금액의 돈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좋은 혜택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cemetery거든요. 장례식이 아니라 이제 그런 한국을 치면 납골당 같은 곳인데, 네, 여기가 꼭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식 명칭은 욕 Cemetery and Funeral Center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분들만 찾는 곳은 아니니, 네, 여기 이렇게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걸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시 개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까 워킹홀리데이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워킹홀리데이라는 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뭐 여행도 할 수 있고, 뭐 그 영어의 뜻대로 워킹도 하고 할러데이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뜻의 이제 취지의 프로그램이고, 결국에는 양질의 능력 있는 외국인 국민을 자국 국민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것은 거의 힘들죠. 미국은 추첨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경쟁이 심하기도 하고요. 캐나다는 이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미국 이민이 더 쉬우실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캐나다 이민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결코 어떤 게 쉽다 이렇게 예단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캐나다 워홀만 하시고 보통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워홀을 결심했을 때
사실 이 나라에 계속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 나라에 뭔가 뜻이 있다,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이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막바지 오시지 않았고 20대 초반에 특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일찍 이제 캐나다에 오시다 보면 단순하게 그냥 외국 문화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보다는 제가 조금은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더 계획적으로 뭔가를 머릿속에나마 그려서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젠 만약에 워킹홀리데이의 경력을 통해서 만약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의 연관성도 있고요. 자, 가자. 있으니까 많이 오네. 사람 많네. 네, 조금 이어서 갈게요. 영주권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워킹홀리데이의 경력을 살려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 하시고 또 학교 가시고 나 그 공부하기 싫은데, 사실 학비도 영주권자 아니면 그래도 캐나다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할 바에야 올 때 여러 직장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했던 대학교의 전공이나 혹은 이전의 경력 혹은 캐나다에서 경력을 살려서 이제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워크퍼밋을.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워크퍼밋 받으시면 보통 2년 정도는 캐나다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이제 본인이 영주권자가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만 있고 한국을 돌아가실 것인지 결정을 하시는 것도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어쨌든 여기 오셔서 필요한 물품들 사시고 경제적인 소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1년만 있다가 이제 모든 걸 처분하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워홀을 준비하신 기간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내가 이 정도의 마이너스를 해도 내가 괜찮을지, 그리고 나에게 요런 그 값진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한국 경력을 살리지 않고 와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을 보시면. 근데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개편되는 제도도 아무래도 워킹홀리데이들을 어떻게든 이제 캐나다의 노동력 향상을 위해서
뭔가 이민에 대해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니까요. 네. 그렇다고 너무 지금 월 벌써 시작하셨다고 하셔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주변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문가들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한국 커뮤니티 보면 카더라 소식이 너무 많죠. 뭐 어디는 그렇다더라, 뭐는 그렇다더라, 뭐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은데, 저는 사실 MBTI 성향도 그렇고 제가 보지 않고서는 절대 판단하지도 않고 뭔가 결정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색안경을 끼고 뭔가를 판단하는 거 좋은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남들이 다 실패했다고 해서 나도 실패해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남이 성공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성공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넌센스입니다. 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그런 기대는 사실 뭐 본인이 기도하고 희망하는 그런 일이지, 그런 일은 로또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현실적으로 보시라는 그런 대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왕 오신 거면 여러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보시고, 네. 돈을 아껴서 쓰실 그런 여유는 되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쓸데없는 지출은 조금 덜 하시면서 본인에게 유익한 쪽에 투자하시는 그런 현명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캐나다는 이렇게 한국처럼 밤늦게까지 뭔가 열려있는 문화 이런 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밖에서 외식하고 뭔가 그런 활동들이 사실 경제활동 하다 보면 큰 지출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돈을 지불하고 경험값이지만,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고 너무 만족하고 살다 보면 아마 월 1년 후에는 내 주머니에는 남는 돈도 거의 없을 거고, 내가 뭐 어떤 정말 값진 경험을 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 기억에 많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외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시다 하시면 차라리 그 비용을 온라인 클래스나 아니면 오프라인 클래스에 투자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으시고, 아니면 이렇게 토론토나 밴쿠버 같이 대도시에 사시면 근교에 가실 곳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니까 그런 곳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나의 이력서 한 줄이 될 것이고 자기소개서의 한 줄이 될 것인데, 캐나다는 뭐 그렇게 주구절절 자기소개서를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의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내가 단순히 그냥 한 줄 블라블라해서 일을 했다, 이런 경험을 했다가 아니라 결과는 있지만 이런 과정을 헤쳐왔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캐나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 많이 시도해보고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 문화가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겁먹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네. 사람이 하는 일, 사람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사는 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이 그 부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충분히 나의 행동에 대해서도 메이크센스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인생을 하나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도 그런 경험을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사실. 그 나의 인생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글로 쓴 대로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너무 많은데요. 아직은 여러분이 20대 혹은 30대 초반이실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뭐 인스타에 이렇게 나오는 뭐 실패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아니면 너무 늦었다, 뭐 이런 것들 사실 재미로는 볼 수 있는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자기 발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모든 것을 정말 완벽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하지만 나는 잘 될 수 있고 나는 무언가 잘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그 주문을 외우는 사람만이 1년 전에 나의 모습을 봤을 때, 5년 전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그래도 뭔가 이룬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 영상을 찍는 목적은 뭐 여러 이제 비슷한 콘텐츠들도 있고, 이미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유튜버들도 계신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뭐 조회수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영상 하나도 그냥 저한테 기록이고, 만약에 뭐 1000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영향력을 받았으면, 네. 그리고 제가 하기는 하지 못하지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런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네,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뭐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편집보다는 그냥 영상 틀어 두시고 그렇게 들으시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공유하고 싶었고, 네, 그런 취지에서 네, 그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감히 짐작하건대 워홀러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시겠죠. 특히 여기 토론토에서 업타운이라고 하는 곳, 노스욕 위쪽으로, 이곳에는 한인 사회가 잘 정착이 되어 있고 그런 분들 많으신데 아마 이곳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렌트비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저의 이제 정착하시려는 후배분들이 그래도 오셔서 어려움보다는 좋은 점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또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도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 대해 조사하시는 분들, 뭐 직업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고민을 하실 텐데
뭐든 미리 해보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셔서 뭐 레주메 뿌리면서 사실 취업이 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쵸? 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를 수 있어요. 한국은 공채 시스템 위주고 여기는 사실 작은 기업들 많기 때문에 공고가 있다고 해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내가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생각외로 기회가 올 수 있고 취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그런 걱정보다는 분명히 실패를 하면 본인이 얻어 가시는 게 무언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실패 통해서 보완하시고, 그게 또 워킹홀리데이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잘 학습을 하셔서 내가 캐나다 사회를 배우고 시스템을 알아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한국에 그냥 튼튼한 직장이 있다고 해서 계속 지내실 수 있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캐나다 지사가 있거나 북미권 지사로 갑자기 발령을 가라고 합니다. 발령 가지 않으면 보통 이제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많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경험을 이미 해봤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큰 이득입니다. 그 경험이 뭐 몸으로 바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험을 해봤던 사람과 해보지 않았던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 경험을 위해서 도전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크고, 그리고 뭐 여기 한인 로컬 잡 되게 좋지 않다, 나쁜 사람들만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 겪어보지 않았는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올 것이고, 저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많냐,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